스포츠만물상 적중 내역입니다. 2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첼시 vs 리즈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주축 멤버로 꼽히는 델랍, 콜 파머, 엔소 페르난데스는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박스 근처에서 밀도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델랍은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과 등을 치고 버티는 플레이를 번갈아 사용하며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과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센터백들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콜 파머는 오른쪽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은 뒤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며 1차로 수비를 끌어내고 다시 바깥으로 빠지거나 짧은 패스를 섞어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움직임이 특징이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칼버트 르이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답게 제공권과 등지기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롱볼과 크로스를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득점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간다. 에론스는 이선에서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전진 패스를 받는데 능하고 압박 상황에서는 전방 라인과 함께 강하게 압박을 걸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가담 빈도가 떨어지는 장면도 적지 않다. 슈타흐는 중원에서 수비 보호와 전진 패스를 동시에 담당하지만 측면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넓어진 공간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넓은 통로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해외 축구 이전 경기 라인업. 해외 축구 코멘트 첼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주변의 공격 밀도를 끌어올리며 세컨볼과 혼전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팀 색깔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리즈는 전방 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인 간 간격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불안한 장면을 반복하고 있어 후반 승부처에 접어들수록 첼시의 공격 패턴을 버티기 버거운 구조다. 승무패 첼시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이 경기 에버턴 vs 본머스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발이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과 계속 부딪히며 니어 포스트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 상대 센터백의 시선을 끌고 세컨드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타입이다. 맥닐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 애매한 지점을 계속 파고드는 전형적인 왼발 윙어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가 연속적으로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을 섞어 쓰기 시작하면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차단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잃고 라인이 점점 뒤로 말리기 쉬운 구조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수비에서 공을 탈취하는 즉시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해 라인을 끌어올리고 짧은 시간 안에 슈팅으로 마무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에바니 우송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와 등지는 플레이에 모두 강점을 가진 공격수로 롱볼이나 측면 공격의 타깃 역할을 맡으며 팀 전진의 기준점이 된다. 그가 공을 받아내고 버티는 사이에 이선에서 라양과 크루피가 뒷공간이나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침투를 시도하는 구조가 기본 틀이다. 라야는 속도와 피지컬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능하고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을 한 번에 파고드는 장면을 자주 보여준다. 해외 축구 이전 경기 라인업. 해외 축구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앞세운 본머스와 시간에 따라 상대 진영 점유를 끌어올리며 박스 안 찬스를 누적시키려는 에버튼의 대결이다. 에버튼은 맥닐의 크로스 컷백 패턴과 이로에그 분함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 그리고 바리의 문전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홈에서 승부를 가져올 수 있는 공격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본머스의 직선적인 공격은 순간적으로 위협적이지만 원정에서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에버튼의 이선과 측면 자원들이 한 박자 빠른 마무리로 응답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된 느낌이다. 승무패 에버턴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상경기 토트넘 vs 뉴캐슬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콜로 무아니는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향한 직선적인 침투와 측면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주는 타입의 공격수다. 그의 움직임 덕분에 센터백들이 라인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선이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마티스 텔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즐기며 박스 근처까지 볼을 운반한 뒤 컷백 선택을 통해 수비의 간격을 찢어놓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사비 시몬스는 세컨드 라인에서 타이밍을 맞춰 박스 안팎 경계 지점으로 파고들며 마무리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로 기능한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볼테마드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등지는 플레이와 에어리얼 경합을 겸비하고 있어 롱볼 상황에서도 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다. 고드는 좌우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안쪽으로 파고드는 커트인 움직임을 통해 박스 외곽에서 슈팅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타입의 윙어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맡으며 전환 단계에서는 긴 방향 전환 패스로 측면을 한 번에 바꿔주는 킥 능력이 돋보인다.
다만 연속된 일정 속에서 중원 압박 강도가 경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고 이때 세컨볼 경쟁에서 밀리면 수비블록 앞 공간이 비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해외 축구 이전 경기 라인업. 해외 축구 코멘트 토트넘은 후반으로 갈수록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패턴을 집중적으로 꺼내들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춰놓고 있다. 뉴캐슬은 전방의 개인 능력으로 순간적인 위협은 줄 수 있지만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응에서 흔들리는 구간이 반복되면 결국 토트넘의 공격 설계를 버티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후반 승부처에서 전술적인 강점을 살려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무패 토트넘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4경기 레스터시티 vs 사우샘프턴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아이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몸싸움으로 파울을 유도하고 볼을 등지고 받았다가 이선으로 떨궈주는 역할을 통해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는데 강점을 보인다. 좌측에 배치되는 마비디디는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앞세워 풀백과의 1대1에서 승부를 보는 타입이지만 마무리 선택과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기복이 있는 편이다. 대 코르도바 레이드는 이선 전역을 넓게 쓰는 자원으로 세컨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스며들며 슈팅각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다소 느슨해지는 단점도 함께 드러난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아처는 최전방에서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리는 스트라이커로 센터백 라인 뒤로 파고드는 타이밍과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좋아 한번 공간이 열리면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유형이다. 아자즈는 이선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플레이메이커로 좁은 공간에서의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 선택이 매끄러워 원투 패스 이후 박스 근처까지 전개를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외 축구 이전 경기 라인업. 해외 축구 코멘트 레스터시티는 이미 여러 경기에서 측면이 흔들린 뒤 센터백이 끌려나가고 그 뒤를 노출시키는 장면이 반복되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왔다. 반면 사우스햄튼은 터치라인을 활용한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반대편 전환 패스를 결합해 측면과 박스역 공간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를 완성해둔 팀이다. 전술적 상성과 최근 수비 조직 흐름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측면 공세와 아이솔레이션 전략이 빛을 발하며 레스터시티를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무패 사우샘프턴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5경기 나폴리 vs 코모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전방 최전방에 위치한 호일루는 등지기와 뒷공간 침투 모두에 능해 수비 라인 뒤로 파고들며 박스 안에서 직접 마무리를 가져가는 타입이다. 좌측에 배치되는 노아 랑은 측면 1대1 돌파와 컷인,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침투 타이밍이 굉장히 날카로워 흔들리는 풀백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우측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는 맥토미니는 세컨볼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늦게 침투해 세 번째 옵션으로 마무리를 노리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중원 더블 혹은 투맨 조합은 공수 전환 구간에서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탈압박 이후 곧바로 측면으로 전개해 윙포워드의 속도를 살리는 구조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두비카스는 최전방에서 버티는 능력과 연계에 강점을 가진 스트라이커지만 팀 전체가 뒤로 물리는 구간에서는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편이다. 헤수스 로드리게스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동시에 노리는 유형이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전방 압박 가담 빈도가 줄어든다. 니코 파스는 이선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이 강점이지만 역습을 막아야 하는 순간 수비 복귀 속도가 느려 더블 볼란치 라인 앞에 넓은 공간을 남기는 약점이 있다. 해외 축구 이전 경기 라인업. 해외 축구 코멘트 코모는 측면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센터백이 끌려나가고 그 빈자리에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면 나폴리는 노아 랑의 측면 돌파와 호일룬 맥토미니의 박스 안 침투를 앞세워 상대 수비가 비워두는 공간을 정확히 찌를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술적 상성과 수비 조직력 그리고 후반 시간대 체력 부담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타당하다. 승무패 나폴리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6경기 웨스트햄 vs 맨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제로드 보에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성향이 강한 자원으로 스피드를 살린 침투와 컷인 슈팅으로 상대 측면 수비를 계속 흔드는 타입이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활동 반경이 넓은 박스 투 박스 자원으로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전개에 직접 관여한다. 다만 빌드업에서 중원 3명이 동시에 전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 간격이 벌어지면서 센터백들이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그 안에서 4연승을 이어가는 상승세 자체가 선수단 자신감과 공격 선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메뉴는 특히 후반 중반 이후부터 측면 공격 비중을 높이면서 윙어와 풀백의 위치를 넓게 가져가 중앙 침투 루트를 열어가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도르구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터치라인을 타고 깊게 내려가다가 수비 블록이 안쪽으로 좁혀지는 타이밍을 보며 컷백을 선택하는 패턴이 많다. 도르구가 측면 깊숙이. 해외 축구 이전 경기 라인업. 해외 축구 코멘트 웨스트햄은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 국면에서 노출되는 뒷공간과 체력 저하를 숨기기 어렵다. 반면 메뉴는 캐릭 임시 감독 체제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살아나는 측면 활용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한번 흐름을 잡으면 연속된 슈팅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여지가 충분하다. 승무패 메뉴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